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제가 조금 전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서도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계실 테지만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 좋지 못한 것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나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께서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끝내 석방되지 못한 채 구치소에 계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전국 혼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달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 한 가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국가기관들이라고 하는 것 어디 하나 대통령 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도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려 했을 뿐 나머지 국가기관들은 모두 여러분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경찰, 공수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몸담아 왔다던 검찰,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조리돌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게 이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왜 내란이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에 왜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이 따라붙게 됐는지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매주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수십만이 모이는 것이고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 내 배신자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 배신자 세력 때문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내란으로 호도될 수 있었다. 민주당이야 원래 그렇다 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초기부터 스탠스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큰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한동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한동훈의 입에서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이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 그리고 상징적인 사진 한 장, 이재명과 한동훈이 비상계엄 그날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왜 저런 생쇼를 벌였는지 어쨌든 집권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의 저런 처신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느냐? 국가사율로 치면 당대표인 저보다 한참 높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건방지게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지요. 자, 이게 한동훈이 본색을 드러낸 결정적 장면이었는데 공동국정운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지가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국민이 단 한 번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 민간인 당대표 한동훈 씨가 뭐라고 마치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인데 오버를 해도 보통 오버가 아니었지요. 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한동훈은 처음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찬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동훈의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한 줌도 안 되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들이 움직였고 결국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 시도로 탄핵됐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한동훈의 배신에 가담했던 국민의힘 내 배신자 세력인데요. 자, 물론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을 추려낼 수는 없지만 누가 배신 세력인지 그 명단을 추려내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가 아닌 극우라고 칭하면서 탄핵이 의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발언했던 초선 나부랭이 울산 남구갑 김상욱, 특히나 김상욱은 탄핵 후 한동훈 송별망찬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로도 꾸준히 좌파 방송 등에 출연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초선 나부랭이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인데요.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게 바로 김재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두 명이 친한 객심으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초선의 한지아 그리고 비례대표 재선을 하게 된 김혜지인데요. 자, 일단 한지아는 한동훈을 밀착 수행하며 한동훈의 껌딱지로 불려온 인물이고 탄핵안 처리 후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는 탄핵 찬성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지의 경우에는 당론을 두 번씩이 나오기면서 돌출 행동을 했고 특히나 탄핵 가결 후에는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제명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부산 사하구 을의 육선 의원 조경태입니다. 조경태의 경우 탄핵 후 여기저기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로 발언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두고는 쌍욕할 정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담화라면서 그야말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경태는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에 집결한 동료 의원들을 두고도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며 내부 총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갑의 안철수인데 윤석열 대통령 찬성 1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호가 바로 이 안철수였죠. 또한 그 옆에 사진이 경남 양산을의 사선의원 김태호인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즉 국민의힘은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된다며 조기 대선을 어쩌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바로 김태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두 사람 한동훈계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울의 배현진과 그 옆 동네 송파구 갑의 박정훈인데요. 우선 배현진의 경우 1차 표결 때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면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동했습니다. 그 이후 비난이 일자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시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배신자로 확실히 판명이 났고요. 박정훈의 경우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필요하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라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고 특히나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탄핵 후 한동훈 송별망찬회에 참석하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한동훈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경북 안동시 예천군의 재선의 김형동, 강원 원주시갑의 박정하, 울산 울주군의 재선 서범수, 서울 강남구병의 고동진, 비례대표 초선의 유용원, 부산 진구갑의 정성국, 경기 이천시 송석준, 부산 해운대 구갑의 주진우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 밖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의원들이 더 있는데요. 인천 중구 강화군 재선의 배준영의 경우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조기 사퇴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추궁했고요. 대구 달서구 병의 권영진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 속초의 삼선 이양수 의원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참나, 윤 대통령이 헌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인데 계엄이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고요. 경남 산청군의 삼선 출신 신성범 의원의 경우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김상욱에게 용기와 소신이라며 격려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지금의 각각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죠. 자, 물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했다거나 그 이후 탄핵당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종국적으로는 내각제 세력으로 현재까지 행태를 보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홍준표 조기 대선으로 대권 주자가 될 생각밖에 없는 듯 보여지고요. 김용환 충북지사, 김태훈 충남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밖에도 원외에서 김근식, 김종혁, 박상수, 신지호 이들은 여전히 종편 등에 나와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동훈 친송 발언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명절이 끝나자마자 이런 방송을 가장 먼저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우리 보수파 세력에게 한 가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탄핵 심판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역공을 취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일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각성이라는 말보다는 압박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국민의힘 내 사람들은 물론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 분명한 경고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힘에 부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린 측면이 강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자, 물론 의석수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108명이 똘똘 뭉쳐 더불어민주당의 폐악질을 온몸으로 막아냈더라면 대통령이 굳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 낙선한 낙선자들 지금 대부분 원외위원장들일 테고요. 당선돼서 지금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다음 선거를 위한다면 부정선거 또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극우 취급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집권여당 국민의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러고들 있다 이런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충분히 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